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 개념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알아볼 문학 개념어는 소설의 시점입니다. 시점이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소설에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수능 문제들이 문학 파트가 어렵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설의 시점을 잘 파악하고 따라와야 작품의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는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작년 수능만 보더라도 현대소설에서 박태원의 골목 안 작품이 출제되면서 시점을 잘 파악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가 누구에 대해 어디까지 서술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소설의 시점 네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점을 판단하는 큰 틀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설의 서술자로 나가 있느냐 없느냐. 소설에 나가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고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내면 심리를 알면 주인공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내면 심리를 모르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조합을 하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받아서 주인공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만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을 알 수 있으며 서술 내용이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여기 주인공 나가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게 되어 놀란 것을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라고 표현하며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 농민의 생활에 대해서 참혹하다고 평가를 하며 주인공 나가 보고 느낀 마음속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 나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부수적인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는 긴장감과 신비감을 느끼며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추측하며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서술자 나가 있고 주인공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랑방 아저씨한테 서술자 나가 지난달 밥값 봉투를 받고 그것을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새하얗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술자 나가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만 있을 뿐 어머니의 심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모른 채 상황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객관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상상으로 인해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면 서술자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 복녀의 시체라는 표현을 통해 복녀가 죽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녀 시체의 주변으로 세 사람이 둘러앉아 돈을 주고받고 복녀가 뇌인혈로 죽었다는 진단이 전달되었다는 서술을 통해 복녀의 죽음을 동정하는 진술 없이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 과거 행적,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말해주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은 서술자가 때로는 작가의 인생관이나 주제를 드러내며 독자는 서술자의 분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 나가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숲속에서 본 물체의 정체를 새라고 물체의 정체를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고요.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서술자가 사내의 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자가 새가 사내에게 날아든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 잘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내 친구를 관찰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관찰할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면 나는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서 카메라 감독의 시점입니다. 카메라 감독님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들만 찍을 뿐 그 배우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는 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인물들의 내면 심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총감독 또는 작가의 시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총감독이나 작가들은 그 작품의 대본,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 대목은 어떻게 연기를 하라 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소설의 4가지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시점으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고 장난을 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려면 이것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럼 제한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작가 시점 앞에 제한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우리가 아까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뭔가 제한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제한적 작가 시점이란 서술자가 특정 인물, 주로 주인공에 한해서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주인공이 관찰한 내용만을 서술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소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서술자는 주인공 구보씨에 대해서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고 구보씨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보씨가 관찰한 내용으로만 서술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제한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소설의 다양한 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소설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점의 거리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